청취자분께서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부쩍 물건 둔 곳을 잊으시고 텔레비전 리모컨 같이 늘 쓰시던 물건도 한참 찾으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시고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아마 비슷한 걱정하시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부모님 보면서 좀 마음 쓰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치매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 의학 전문 기자 허민입니다. 9월의 첫날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완연한 초가을입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죠. 메디컬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네, 방금 사연처럼 이렇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덜컥 치매를 떠올리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그냥 기억력 저하,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뇌 기능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또 시간이나 장소를 알아보는 능력 있잖아요. 진압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인지 기능 저하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바로 치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나 어른들 말씀하시는 노망 이런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네요. 뇌 기능 손상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치매는 노화 과정의 일부가 아니고요. 명백한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관리가 필요한 거죠. 보통 65세 이상에서 발병하면 노인성 치매, 그 이전에 발병하면 초록이 치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면 한 10명 중 1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계신 걸로 추정될 만큼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신명정 일명이요? 네. 특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확 높아져서요. 80세 이상에서는 4명, 5명 중 1명꼴로 치매를 겪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신명 중 1명, 80세 이상은 4에서 5명 중 1명. 생각보다 정말 높은 유병률이네요. 그런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도 한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단일 질환이 아니고요. 한 80여 가지, 그 이상의 다양한 원인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아, 알츠하이머요? 네,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 많게는 한 70% 정도가 이 알츠하이머병에 해당하는데요.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좀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아, 뇌 속에 좀 나쁜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게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이 뇌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서로 연결을 막 끊어버리는 거죠. 알츠하이머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초기에는 주로 방금 있었던 일이나 약속을 잊는 것 같은 최근 기억력 저하가 좀 두드러지죠. 네네. 그러다가 점차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도 떨어지고 성격 변화나 망상 같은 게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뭔가요?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를 들 수 있습니다. 전체 치매의 한 15%에서 30%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알츠하이머병하고는 좀 다르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기억력 저하 말고도 갑자기 성격이 변한다거나 말이 좀 어눌해진다거나 아니면 팔다리 마비,
걷는 게 좀 불편해지는 보행장애 같은 게 비교적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뇌졸중이 원인이 되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흡연, 비만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이 외에도 루이체 치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생생하게 헛것을 보거나 환시, 파킨슨병하고 비슷한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는 전두측두엽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기억력 저하보다는 성격 반화나 언어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앓고 있는 병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아, 네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 많은 치매 중에서 혹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 치매의 약 10%에서 한 15% 정도는요,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인지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거나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이걸 치료 가능한 치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면 비타민 B12 결핍 또는 뇌에 물이 차는 정상압 뇌수두증 같은 경우가 해당돼요. 또 뇌종양이나 경막하 출혈 같은 뇌병변, 특정 감염, 아주 심한 우울증, 이걸 가성치매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의심될 때 그냥 아이고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치료 가능한 원인이라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하니까요. 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나타나는 증상도 굉장히 복합적일 것 같아요. 치매 주요 증상들을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치매 증상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정신 행동 증상, 마지막으로 신체 증상입니다. 첫째, 인지 기능 저하는 아까 말씀드린 기억력 감퇴 외에도 언어 능력 저하가 있습니다. 물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거나 엉뚱한 단어를 쓰시고 말수가 줄어드는 거죠. 시간, 장소, 사람을 혼동하는 진압력 장애도 흔하고요. 네. 익숙한 길에서 헤매거나 계산 실수가 잦아지는 등 판단력 및 실행 능력 저하도 나타납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짐작이 가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행동 증상. 이걸 영어의 약자로 BPSD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서 돌보는 가족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에요. 예전하고 다르게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는 등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특히 누가 내 물건 훔쳐갔다 이렇게 믿는 도둑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 네. 또 목적 없이 집 밖을 이렇게 배회하시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가족분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의 이해와 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나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초기부터 몸이 좀 뻣뻣해지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등의 운동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병이 좀 진행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거나 대소변 실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말기에는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군요. 그럼 이런 치매가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치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기 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가능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도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진단은 우선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을 통해서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는 것, 병력 청취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과 답단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선별 검사나 아니면 더 정밀하게 뇌 기능을 평가하는 신경 심리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뇌 MRI나 CT 같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의 구조적인 변화나 혈관 문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밀로이드 펫 같은 특수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 검사 과정이 꽤 여러 단계가 있군요. 진단 후에 치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혹시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병에는 혈관성 치매 같은 대부분의 퇴행성 치매는 아직 완치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치료의 목표는 약물 같은 걸 통해서 증상을 일부 좀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에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약물들,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나 NMDA 수용체 기량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요.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한 약물 치료와 함께 혈압, 당뇨 같은 위험 요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상이나 공격성 같은 정신행동 증상이 심할 때는 이걸 조절하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인지훈련, 운동요법, 음악이나 미술치료 같은 비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FDA에서 승인된 레카네막 같은 향체 치료제의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좀 비용이나 부작용 문제도 있어서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치료 가능한 치매는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군요.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치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발병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흔히 3권, 3금, 3행이라고 하는 치매 예방 수칙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3가지 권하고 3가지 금하고 3가지 챙겨서 행하라. 이런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3권은 운동, 식사, 독서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30분씩 땀이 날 정도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충분히 드시는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싱겁게 드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좋고요. 신문 읽기나 글쓰기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것처럼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 3금은 뭔가요? 피해야 할 것. 술, 담배, 그리고 머리 부상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요.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넘어지거나 해서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3행은 뭘 챙겨야 할까요? 건강검진, 소통,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롭지 않게요.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충분히 주무시는 거, 스트레스 관리, 또 청력 관리 같은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이네요. 기본인데 참 지키기가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과 또 곁을 지키는 가족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 큰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먼저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의 건강을 꼭 챙기시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1899-9988이거든요. 이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환자분을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자꾸 다그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능력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오늘 치매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치매는 원인이 참 다양하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진단받아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좀 걱정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통해서 뇌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치매 환자나 가족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활기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